TV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JB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시선 집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좋아요 꼭, 구독 꾹은 무료 시청료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채팅창에 모여가지고 담소를 나누세요. 네. 매누님, 고추 익어가는 뜨거운 여름 아침도 김종배 형이 전해주는 뉴스에 귀 쫑긋 세우고 시선 집중합니다 해주셨고요. 네. 프라우스님은 아침 루틴 시선 집중, 시원한 뉴스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종희님은 3일간 휴가의 시작을 집에 앉아서 시선 집중과 함께합니다. 정말 이번 휴가는 집콕하세요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겠어요? 집에서 그냥 시원하게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사야님이 저도 다음 주에 일주일 휴가예요. 더막가님이랑 제비님은 휴가 안 가세요? 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갈 데도 없잖아요. 네. 그죠?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는 여기서 일하는 게 가장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제일 시원하니까 그냥 여기서 피서를 보내는 걸로. 원래 스튜디오는 그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기계가 우선이라 시원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여름휴가를 함께 하시는 걸로 하고요. AS 타임 가볼까요? 네. 어제 마무리하면서 도쿄올림픽 자유형 200m 결승에 나서는 황선우 선수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수영. 네. 저희 시선집중 제작진도 회의를 잠깐 멈추고 함께 응원을 하면서 봤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한 후에 오히려 담담히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 도쿄올림픽 우리 선수들의 활약상을 짧고 굵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을 이겨낸 펜싱 여자 대표팀이 결승전답게 정말 팽팽한 경기 끝에 귀중한 은메달을 차지했고요. 네. 경기 종료 1초 남기고 버저비터 발차기로 결승에 올랐던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경기 끝나고 나서 상대한테 엄지척 해주는 모습이 진짜 인상적이었고요. 암을 극복한 인교돈 선수도 태권도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오늘은 축구가 있습니다. 네. 온두라스와 마지막 예선전이 있고요. 양궁 남녀 개인전 등 다양한 경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일본 진짜 덥다 그러는데 그러게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제이비도 기 좀 불어 넣어주세요. 제가요? 선수들한테. 기 팍팍. 기운이 하나도 없다. 좀 더 기운을 내시는 걸로.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낙연 캠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백제 발언을 맹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캠프의 김남국 수행실장이 이낙연 후보도 과거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를 또 공개를 했어요. 네.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를 하던 2016년 4월 1일 지사실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호남 사람이 전국 조직의 중앙회장으로 선출되기는 몹시 어렵다.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으로 3선을 하신 김병훈 회장님은 중앙회장 선거에 2번 낙선하시고 금년 초 3번째 도전에서 역전승, 호남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김남국 수행실장은 이 발언에 어떤 문제의식도 본인은 느끼지 않는다. 덕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결국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의 망령을 불러일으켜서라도 선거에서 작은 이득이라도 보려는 얄팍한 선거 전략이 문제다. 또 이렇게 뭔가 비판을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그 비판이 나온 다음에 이낙연 캠프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특별하게 제가 찾은 건 없고 다만 그 직전에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광주시당 가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서로에게 상처를 낼 만한 그 어떤 운동도 하지 않는 것이 내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역 구도를 소환할 만한 어떠한 운동도 자제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관련 공방과 발언을 자제하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이재명 캠프 쪽을 공격하는 건지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구도를 소환할 만한 어떠한 운동도 자제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상대한테 하는 말.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를 향해서 하는 말 같은데 네. 저 또한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붙였기 때문에 같이 자제하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탠스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오늘 안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 TV 토론이 있죠. 네. 이제 이 TV 토론에서 아마 이 문제가 뭐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언급을 하게 될지를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공방이 거세지면서 호남의 주목도는 올라갈 대로 올라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남은 건 여론조사로 확인될 반응인데 일단 그걸 좀 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이게 잣대가 될 거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치가 나오면 또 어떻게 반응할지 그때 또 얘기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여교님이 별걸 더 가지고 싸운다 민주당 해주셨고요. 다솜이 엄마님은 다들 앞으로 좀 갑시다. 어찌 뒤만 보고 후진만 하십니까 해주셨고요. 네. 밥하기 싫은 여자님은 네거티브 그만 이제 화합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해주셨는데 네. 김남국 의원이 올린 글이 그거 하나는 아니에요. 그 글을 올리고 나서 4시간 뒤에 또 이낙연 전 대표한테 묻고 싶다라면서 2006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경선 자금 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현 의원을 뺀 수사가 공정한가? 노무현 정권은 군사 정권보다 못한 반서민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걸 또 묻기도 했거든요. 계속 과거를 소환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제 퇴행 안 하냐 앞으로 나가야지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는 계속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평균을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의 반응이 궁금한 건데 네. 호남 지역에서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데 이런 공방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낙연 캠프는 상당한 내상을 입게 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반대가 된다면 이제 반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러면 다른 모멘텀으로 뭐를 찾을 것인가? 이게 또 사실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걸 환기를 시켜드리는데 결과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심은정님이 경선 끝나면 원팀 가능할까요? 해주셨고요. 7587님이 왜 이리 자꾸 집안 싸움을 할까요? 국민들은 이런 모습 안 좋아해요. 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 8시에 공정 경쟁을 위한 협약식이 있잖아요. 원팀 협약식이 네. 예정돼 거기서 있죠.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갈까요? 직원 사망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를 했어요. 네. 이 사망한 직원이 임원급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근데 사례가 이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52.7%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은 외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외부인, 네? 외부 기관이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해서 이 폭행 가해자에게 면직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네이버는 8개월 정직 처분만 내렸다고 하고요. 오히려 거꾸로 피해자가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12명에게 시간의 노동을 시켰다고 하고요. 산후 1년이 안 된 직원에게 야간 휴일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도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86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게 특별 근로감독 결과라고 합니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자, 제가 네이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 이제 회사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더니 여기에 일하는 문화라고 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일하는 문화. 네, 이제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네이버에 일하는 문화를 소개를 한 건데 네. 연차나 나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협업하는 문화. 네. 그리고 성별의 차이 없이 평등하게 일하는 회사. 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온갖 미사여구는 다 갖다 붙여놨는데 미사여구 뒤의 현실은 자유롭게 괴롭히고 모성조차 보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검찰에 넘기고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참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야 됩니다. 그렇죠. 쐐기도 받고 잘못된 것도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네. 라디오 헤드님이 네이버 주식은 잘 나가는데 직원한텐 막 나가네.
네.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이티 완즈님이 저렇게 터져도 우리나라 1등 포털 이러면서 좀 아쉬움을 표로해 주셨는데요. 네. 무엇보다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윗선에서 막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네이버는 어제 이 고용부 발표에 대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나 수당 미지급 등의 사례는 사실과 다르다. 앞으로 소명을 해나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럼 뺨 맞고 퇴사한 사람 뭔데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내놓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뺨 맞은 피해자가 퇴사했다고. 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일상을 사는 세상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좀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또 말입니다. 아침부터 화나는 뉴스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더위에 휴식하시면서 일하시길. 8월 31일까지 제 방은 제가 치웁니다. 맡겨주십시오.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글귀가 네. 어떤 문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문에? 어디에? 창원시 의회인데요. 네. 창원시 의원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44명 가운데 21명이 의원실 문에 바로 이 내용의 글을 붙인 거예요. 여기서 당신이 누구냐?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소 노동자들 휴가 보내기 위해서 창원시 의원 스스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제 방은 제가 청소합니다. 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글을 이제 붙인 거죠. 이 창원시 의회 청소는 용역업체가 맡고 있는데 여성 노동자 3명이 지금 청소를 다 전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3명밖에 안 되니까 일에 이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만 하루만이라도 당당하게 휴가를 가시라. 이래서 아하. 이제 그 시의원들이 팔 걷어붙이고 좀 나선 건데요. 네. 2019년에 일부 의원이 시작을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동참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오랜만에 듣는 좀 이거는 따뜻하고 시원한 소식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의회 관련 소식 거의 절대 다수는 비리 사건 아니면 일탈 사건이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런 뉴스는 정말 신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대표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의원들은 그 누구보다 주민들의 삶을 옆에서 챙기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몸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 시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청소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원하려고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접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정년 문제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법정 정년도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놔뒀다고 하고요. 이따 뭐 일자리 배려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렇게 더불어 하는 의정이 진짜 의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랑님이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네요 라고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흐뭇한 소식입니다. 박찬식님은 창원 시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한 시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더운 여름날에 다들 지쳐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배려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정말 요거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까먹었는데 이 창원시 의원들이 이렇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의원들은 정당을 막론하고 그렇죠. 이 정당 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다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삐딱선 타신 분이 계시네. 네. 초원님. 당연하게 할 배려인데 미담처럼 소개가 되다니. 그러게요. 네, 세상이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게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삐딱선 타나요? 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올해 1월에 재응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억합니다. 2,709명이 응시를 해서 97.6%가 합격을 했는데 66명이 불합격됐습니다. 네.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주면서 못 박았던 게 올해 하반기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다. 상반기에 특별히 재응시 기회를 주니까 이렇게 못 박았고요. 네. 그러니까 탈락하면 올해 하반기 시험은 못 보고 내년 하반기 때 시험 봐라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런데 불합격한 66명 가운데 33명이
올해 하반기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면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기억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네네. 근데 이때 제기했던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뭘 그 신청을 냈냐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여기가 이제 주체가 되는 곳인데 네. 이 홈페이지에 불합격 의대생들의 시험 불가 공고를 냈는데 이 공고를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어요.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험 못 봅니다라는 공고가 내려가 버린 거죠. 이에 따라서 시험원이 상반기 시험 응시자도 하반기 시험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득달같이 그러니까 원서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나중에 못 보게 하면 아니 그때 볼 수 있다고 해놓고 공고까지 내놓고 못 보게 하면 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2차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잡한데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복잡한데요.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냈고 가처분 신청도 냈고. 네. 근데 가처분 신청은 이 그 불합격 의대생들을 손을 들어줬는데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지난 22일에 나왔는데 이 의대생들이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못 볼 것 같죠. 네. 근데 이건 지금 1심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하반기 시험이 치러질 때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시험 볼 수도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절차적 문제인데 이래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 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문제가 안 하나가 되네요. 있고 이건 절차적 문제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공정이라는 단어를 한 번만 소환하겠는데요. 이게 공정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외적으로 재응시 기회를 줬고 그때 분명히 조건을 걸었고 그때 군말 없었고 네. 근데 뒤에 와서 딴소리하면서 소송 거는 게 이게 온당한 태도냐? 뭐라고 할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그럼 수능도 다시 보게 해달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백유선님이 운전하다가 하도 열받아서 글 남깁니다. 시위만 하다가 시험 다시 치러주는 겁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공정한지 사법부가 응답을 하겠죠.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삐딱선 정신과 훈훈한 뉴스를 함께 전한 JB타임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예. 간밤에 들어온 소식도 짧게 하나 전해드릴게요. 예.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예. 오늘 아침 조간이 쫙 실었던데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길지 주목이 되고요. 정부가 오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어떤 말을 담길지 홍남기 부총리의 입도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저희하고 인터뷰 안 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네. 홍남기 부총리님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9927님이 경남 고성 바닷가의 조그만 마을입니다. 네. 이장님이 마을 확성기로 시선 집중을 틀어놓아서 오. 김종배님과 더마카의 목소리가 온 바다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습니다. 와, 박수. 아, 오늘 박수 여러 번 치네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저는 이 이장님을 섭외하고 싶네요. 그러게요. 가면 거기 공룡 발자국 있는 곳 아닌가요? 강남 그러게요. 고성이?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